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조금 부끄러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박은정 검사님께는 친문검사 이런 타이틀이 붙는 겁니까? 언론이 붙인 겁니까? 누가 붙인 겁니까? 당시에 아마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감찰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저를 그렇게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 유리한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친문 검사라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검장 건너뛰고 검찰총장으로 직행을 한 그리고 한동훈 전 검사장도 본인의 화염연화가 문재인 정부 당시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친문검사가 과연 누구인가. 제가 친문검사였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에 꽂힌 검사장 승진을 했겠죠. 저는 검사장 승진도 못하고 평범하게 그냥 검사 생활이 마감된 검사이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친문검사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언론과에서 잘못된 프레임이고 저를 또 그 당시엔 추미애 사단이라고 많은 분들이 많은 곳에서 공격을 했었어요.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감찰 담당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추미애 지금 전 장관님이 친문인가 지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저는 추미애 사단이었다가 어떤 때는 친문검사였다가 마음대로 붙이고 싶은 대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친윤 언론들이 공격하고 싶은 대로 저는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 네이밍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굉장히 평범한 검사였고 24년 동안 형사부에서 그 민생범죄 그냥 수사했던 검사고 주류에 있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4년간 봉직했던 그냥 비주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형사부 검사였는데 본인들 멋대로 친윤 언론들의 뜻대로 필요하면 친문검사, 필요하면 추미애 사단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왜 박은정 검사에게 그 감찰 담당관을 맡겼을까요? 제가 이제 형사부 검사이고 주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인사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검찰의 어쨌든 구조적인 비위들을 좀 여기서 주류는 그 윤석열 사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열 사단, 그다음에 특수부 검사, 그 언론에서 방송에서 주목하는 그런 스타 검사들, 그런 검사 특수 수사를 하는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이런 검사들이 주류이겠죠.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형사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검사가 어쨌든 검찰의 구조적인 비리들을 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아마 그 자리에서 업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손준성 검사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고요. 앞서 이제 쭉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누가 지시해서 손준성 검사는 이 고발장을 넘겼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다. 그러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추정이 가능한 거 아니냐.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어떤 지시를 받고 왜 그 일을 하게 됐는지. 손준성 검사를. 왜냐하면은 그 사건은 단순한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총선 개입 의혹 사건이거든요. 20대 총선에 그 후보로 나온 사람들을 직접 고발을 하고 이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고발을 하지 않았고 그 후에 고발을 하긴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히
심각하게 위협하는 뭐 검찰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가 밝혀져야 하고 네.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앞서 쭉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지만 이게 그냥 어영부영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국회 사개특위에서 한국형 FBI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논의의 출발조차 아마 회의도 한번 못했을 겁니다. 제가 늘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 뭐 거의 그 회의를 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예컨대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1호 법안이나 검찰개혁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1호 법안은 지금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네. 윤석열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 네. 그다음에 대통령 재직 시에 그 지금 그 일어났던 많은 비위 의혹들에 네.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징계 청구했던 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감찰방해 수사방해 사건 자체도 네. 항소심에서 절차 위법으로 취소되기는 했지만 그 중대 비위 의혹은 직권남용의 혐의 네. 그 소지가 있다 예. 이렇게 1심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 항소심 법원에서는 그 비위 자체 실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적법하게 감찰한 수집한 증거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가 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아. 증거들이 모두 있는 거죠. 이미. 예. 그러면 그 증거들에 기반해서 과연 직권남용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중대 비위들을 비롯해서 네. 그 대통령과 네. 그다음 대통령 배우자의 네. 지금 그 의혹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부 쌍특검을 네. 발의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국회에서 예. 진행을 시키고 국민들께 의혹을 해소시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큰 싸움을 위한 장도에 나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대한민국의 기득권 중에 하나가 검찰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이제 권력에 편승해서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검찰이 권력에 충직하게 복무를 하다가 권력 교체기가 되면 그때는 이제 검찰권을 가지고 새로운 권력을 향해서 또 해바라기처럼 쫓아간다. 이제 이런 비판을 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좋은 시선은 별로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검찰로 태어나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소수자나 약자들이 보호받고 있는 그런 검찰권 행사가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국민적 문제제기도 많은 게 사실이어서 그 점에 있어서도 사실 그런 수사들 많이 하셨잖아요, 과거에. 이 소수자와 약자와 관련된 수사도 많이 하신 걸로 여성 네, 그렇죠.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 대상 민생범죄 네, 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찰이 좀 잘 살펴보고 이런 검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는데 과연 이 벽을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그 걱정, 우려가 있어서 국민들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지금 윤석열 그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만이 그 시대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조기 종식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지금 검찰 정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래서 단일 대우로 모두 힘을 합쳐서 저는 연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국 혁신당이든 어느 당이든 어떤 정치 세력이든 모두가 합심해서 이 독재를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그 힘을 모두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국 혁신당이 그 제일 앞장서서 앞에 서겠다. 화살을 맞더라도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화살을 맞았지만 또 화살을 맞더라도 앞장서겠다. 그런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맞더라도 지금까지 많이 맞아왔지만 앞으로 더 큰 화살이 어떻게 온다 할지라도 박은정 검사님과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앞열에 서서 그 화살을 다 맞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조국 대표가 특별히 당부하신 내용 있으세요? 특별히 없으셨고 예. 굉장히 결기를 보여주셨고 단호하셨고 끝을 보겠다라는 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끝을 보겠다. 네, 끝을 보겠다.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저는 와닿았기 때문에 네. 제가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예, 끝을 보겠다고 하셨고 그 끝에 아마 당당히 박은정 전 검사 같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희 주변에 제가 또 존경하는 대학 총장 하시고 이사장 하셨던 어떤 분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좀 쉬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 좋겠다라고 만류도 하셨고 가족들도 반대가 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작은 힘이나마 이 독재로 가는 국민이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다 일 텐데 그 독재로 가는 길목에 제가 좀 막아서는 일을 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저도 바로 정치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무도하고 비정상적인 정권을 종식시키는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울림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면 나도 정치를 그만두겠다. 처음부터 정치할 생각은 없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소중한 나라가 독재 국가로 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이 폐쇄적인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진단하는 해외 지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여하간 이 길에 저희들이 혹시라도 언론으로서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보도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